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 옆에 이현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진 기자고요. 아마 홍보 영상을 통해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혹 지나가다가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열심히, 재테크 열심히 하는 여러분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 네,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혼이고요. 네. 그걸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미혼인 거를. 미혼이에요.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자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자는 약간 타이틀이고 약간 좀 엔잡러? 맞아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요.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맥스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직장에 다니고 번 외소득을 막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전선에서 내가 직장인이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버는 그런 엔잡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고 작성, 뭐 그런 출연도 하고, 뭐 PD이자, 뭐 아나운서이자, 앵커이자, 뭐 전문 기자이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돈은 혼자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얼핏 캘린더를 봤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캘린더가 진짜 빡빡합니다. 막 하루에 한 4-5개씩?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내 재능, 내 몸뚱아리 하나로 몸빵. 몸빵. 저자본을 들여서 고효용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방법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엔잡을 통해서 그 시간당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늘려졌고,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능이 저절로 개발이 되더라고. 막 재능이 막 향상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파생, 3차 파생이 되다 보니까 직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돈을 벌려고 개발했던 게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그쪽인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를 하다가 도저히 월급이 만족이 안 됐어. 그러면 KBS 거기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쵸. 처음에 근데 그 앞서서는 막 라디오 MC도 했었고, 막 아나운서도 하고, 이런 것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다 취직을 갔죠. 근데 나는 끝까지 내가 살아남겠다. 내 손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막 이런 그런 욕심을 부렸지. 왜 취직 안 했어요? 성격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디 가서 막 내내 막 이런 거 할 성격이 아니야. 내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이 있는데 잘 돼서 다행이에요. 광야를 막 뛰어다녀야 된다. 뛰어다니면서 내 돈으로 벌고 내 스스로 먹고 자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얼굴은 뭐 이렇게 안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행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막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엔잡을 하고 그랬죠. 그 말하는 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네요, 다 보면.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직업의 개념하고 제가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망설여요. 왜냐면 직업이 여러 개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글쓰기, 말하기, 더 큰 개념에서 직업을 갖는 거죠. 왜 돈에 그렇게 집중을 하시게 되셨어요? 뭘 해도 약간 욕심 많은데 근데 20대 때 이제 아나운서를 했는데 여러분 아나운서 실수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KBS잖아요, KBS. KBS도 200~300밖에 안 돼. 그리고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중파 3사에 입사를 해도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뭐 라디오 한 번 하면 2만 원, 3만 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돈으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아나운서 타이틀만 좋지 화장해야지, 옷 입어야지. 그러면 한 번에 2~30 그냥 들어가는데. 품위 유지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해주는 게 또 있는데 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지. 나는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막 화장품 저렴한 거 사가지고 막 제가 혼자 막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그 돈으로 못 살 것 같았어. 왜냐면 품위 유지비 하는데 마이너스야. 누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이 직업을 계속 업으로 삼는 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24살, 3살 막 이럴 때. 나 술 퍼먹고 있을 때. 술 퍼먹고 있을 때 나는 고뇌를 했지. 이게 성격이 안 좋아서 취직은 못 가겠다. 그리고 누구 말에 내내하면서 내가 남의 돈을 받고 집에 가서 가정 살림부로 산다. 이거는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최전선에 뛰어들게 됐죠. 근데 그때도 아나운서 하면서도
뒤에서 막 행사 사회 보고 막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제 옷이 없잖아요. 근데 옷이 비싸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이제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길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그 옷가게 있잖아요. 오프라인. 그 문 열고 저 옷 좀 빌려줄 수 있나?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은 뭐 회사에서 뭐 의상실에 있는 쫙 옷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로드샵 막 길에 가가지고 이거 협찬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받아내고 막 이랬어요. 졸업하시자마자 아나운서를 그렇게 하셨는데 한 거죠. 현타를 딱 맞고 아, 이 돈으로 진짜 못 살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 행사 뛰고 행사 뛰고 아나운서 막 하면서 또 저축하고 별거 다 했죠. 그렇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학생 때 돈을 한 500 정도 모았었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모은 돈이 한 500 정도 됐어. 부모님이 그 돈을 그래도 잘 모아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돈을 불리기 시작한 거지. 진짜 근데 그 시드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진짜 모래알이지 모래알. 그치. 사실. 근데 모래알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은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막 그 아나운서의 말만 좋아서 그렇지 나 진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입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 이 티 이거 10,000원짜리잖아, 20,000원짜리. 그래도 이걸 계속 꾸준히 하려면 지속하려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신 지가.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밤에 앉아서 내가 이거 진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일단은 아나운서는 됐어.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예쁜 애들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나는 일당직이란 말이에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그래도 월급은 받아요. 그런데 MC라던가 막 이런 거 하면은 일당. 그리고 개편되면 잘려. 그리고 다른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 저도 케이블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편되면 잘려. 언제 잘릴지 몰라.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불안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소중함도 깨닫고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내가 버는 족족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쓰면 언제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내가 모아놔야 된다. 지금 너무 다람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습관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절약하고 아끼는 게. 내가 진짜 5,000원, 10,000원 이런 거 쓰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모아놔야겠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정적으로 진짜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었어요? 아니, 누가 나보고 집이 가난하냐고. 아닌 거 알죠? 우리 집 안 가난해요. 네, 본인 잘 사세요. 그리고 근데 이게 유복해 내가 볼 때. 유복해. 그래, 맞아.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주진 않았어. 항상 필요할 만큼만 줬고 내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돈 줬던 것 같아. 네, 개인 소득과 맞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동산에 또 눈을 뜨시게 돼요. 그쵸. 네. 이제 그 계기가 RTN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테크노마트가 막 흔들리면서 그 회사가 넘어갔어. 근데 거기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렸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부동산 TV에 앵커라고 앉아있는데 내가 부동산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유명하신 분들, 교수님들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이 그때 이제 내가 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 부자더라고. 집이 몇 채씩 있고 막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막 소개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이거 월급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월급도 벌고 내가 번 외소도 추가 소득도 벌 건데 좀 내 집은 한 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오피스텔을 처음 산 거예요. 첫 투자가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이었어, 오피스텔. 여의도 막 이쪽 주변 신촌 아니면 이쪽 마포 쪽에서 이제 그때 어릴 때, 그때가 26살, 그쯤 된 거죠. 5, 6살. 그때 이제 오피스텔을 내가 실거주하려고, 내가 투자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때. 왜 실거주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전세가 그때는 전세 가기에는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세는 내가 뭐 이자 지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월세를 내겠어. 월세는 또 버린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근데 아파트 살 돈은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내가 모은 돈으로 샀죠, 그때. 여의도 오피스텔. 여의도 오피스텔을 샀죠. 원룸? 내가 제일 첫 집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했거든. 애착이 가지. 그럼. 근데 그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이 가는 금액에서 내가 이 돈 갖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대출도 없고, 그때는 뭐 레버리지 이런 개념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요 돈이 있으니까 여기 대출 안 받고, 그리고 뭐 월세 안 내도 되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룸을 산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끝이 없는 게,
원룸에 몇 년 살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답답해.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의도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막 이제 자이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이마트 앞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이런 게 들어서고 막 이랬을 때, 아, 저 큰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 오피스텔을 팔지 말고 세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월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세입자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대출 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다시 내가 다른 걸 사기 시작해. 왜냐면 그동안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 투자는 어떻게 되는? 그래서 오피스텔을 또 사. 월세 재미를 월세 보고. 재미를 보고 이제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월급이 내가 뭐 2, 30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월세 한 60만 원 이상 받았어요. 그때 꽤 쏠쏠하잖아요. 아니 월급이 230인데 60만 원은 월세로 받는 거 쏠쏠해. 그래서 이제 눈을 뜬 거지. 아, 이게 월세다. 월세를 받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또 사요. 근데 이제 대출을 끼고 사죠. 그리고 나서 그 대출 이자를 월세로 받아서 내죠. 그래서 이제 2주택 이렇게. 근데 그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치. 뭐 세금이 어딨어. 일단 받는 게 중요하지. 세금이랑 계산이고 뭐고 이런 걸 몰라. 그리고 일단은 직장인한테 이 월세 한 번 받아보면요. 이게 굉장히 커요. 되게 맛있다? 맛있어. 공짜로 받는 돈 같잖아. 내가 내는 건 힘들어도 받는 건 좋지. 그렇지. 그래서 또 사. 그리고 하나를 사고 또 사. 오피를요? 오피를 또 사. 그럼 3주택? 3주택이 된 거야. 과감해. 계속 오피만 하시는지 월세 아주 딱 맛을. 근데 이제는 오피스텔을 돌리다가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팔고 싶었어.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하지? 그리고 피곤한 거야. 귀찮지. 귀찮아. 귀찮아. 왜냐면 월세잖아. 그럼 세입자가 들고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뭐 좋은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져. 식탁 같은 거 이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럼 전화 오고 너무 귀찮아. 맞아. 귀찮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진짜 제가 왜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오피스텔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그렇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도 많지 않아. 월세는 잘 나가죠, 전세는. 근데 이걸 털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 내가 경비 아저씨랑 친했거든요. 아저씨, 우리 이거 집 누가 보러 오면 이거 이거 만약에 공인중개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 집 나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막 이래서 그 아저씨랑 아직도 카톡에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처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 돈을 빼내오기가. 그래서 투자 시기가 늦었지. 난 좀 투회했어. 아니 그래도 좀 빠른 편 아닌가? 아니, 남들보다는 빠른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샀으면 내가 큰 돈을 벌었겠지. 근데 그걸 뒤늦게 한 거죠, 이제. 이제 진짜 황금성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왜냐면 내가 사면은 바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그걸 터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는데 오래 걸렸고 이제 팔죠. 싹 다, 세 개 다 팔죠. 갑자기? 과감해. 근데 되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게 어느 순간 되게 과감해. 그 파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파는 데는 1, 2년 안에 팔았어요. 근데 왜냐면 또 성격이 쌈박해. 한번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팔아야 돼. 못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뭉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죠. 근데 그 돈을 뭉쳤더니 또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사게 되죠. 어. 그리고 나는 이제 월세에 살아 또. 그리고 그것도 전세에 놔요. 아, 그렇지. 갭 투자.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하지. 나는 이제. 월세 살고. 나는 월세 살고. 지금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 갭 투자를 예전부터 하게 되죠. 가만 보니까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차라리 그거를 세입자한테 주면은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이제 얼마 안 걸렸어요. 26살, 7살? 그때부터 이제 갭 투자를 합니다. 그때 막 소개팅 엄청 열심히 했어. 소개팅 많이 들어오잖아. 아나운서 막 앵커 했잖아. 소개팅 막 열심히 하면서. 근데 남자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나운서 막 앵커 했잖아. 소개팅 막 열심히 하면서. 근데 남자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자가에 사니 월세 전세 사니?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저 월세 사는데요? 근데 집이 있다는 건 얘기 안 하지. 왜냐면 뭐로 해? 뭐하러 해? 내 재산을 뭐하러 털러내?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조금 바보같이 이 여자는 월세밖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난 자가가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봐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약간 맹신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부동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게 돈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산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맹신하기 시작하죠. 그 RTN 아나운서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네. 그쵸. 근데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긴 했어요. 부동산 TV에 제가 왜 간 줄 아세요? 나는 일반 아나운서를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그렇게 이쁜 스타일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세 보여,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 아나운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나운서들은 네 이렇게 하면서 막 교양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약간 좀 딱딱하고 경제 이런 분야에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누가 써준 원고를 읽기 싫은 거야. 내가 바꾸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경제 분야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TV에 간 거예요. 근데 나랑 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매력은 뭐냐면 계속 윗단계가 있어. 내가 오피스텔을 살면 구축 아파트 하면 신축 아파트, 막 이 윗단계, 막 상가, 막 더 좋은 물건. 제가 성격이 항상 이렇게 막 도전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항상 그 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목표치가 계속 바뀌고 내가 그걸 추구하고 싶고 나한테 막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아, 미션 같이. 미션을. 단계별로? 되게 특이하지. 클리어하고 싶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막 안주하잖아. 근데 난 안주하는 거 싫어해. TV조선하고 좀 잘 맞는 이미지. 구축 아파트 갭 투자 월세 살면서 하면서 이제 또 신축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이제 재개발로 오는 아, 바로? 이제 재개발로. 근데 이제 재개발은 나에게 역대급 사건이었어. 왜요? 왜 재개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왜 재개발로 가신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임장을 다녔잖아요. 네. 막 부동산 TV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를 넘어왔어. 부동산 TV 앵커를 하다가 신문 기자로 넘어왔는데 신문 기자는 임장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현장 주변에 아파트 취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돈이 되는구나. 재개발로 돈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근데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나 저리 가라.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 허물어진 집을 보고 돈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갖고 돈을 번 사람들을 보니까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해야겠다. 아, 재개발이다, 나는. 아나운서고 뭐고. 그냥 아나운서와 사실 기자는 그냥 명함, 타이틀, 나에 대한 직업이고 그냥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아직도 떨려. 재개발 막 가면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무슨 가치가 있을까, 미래 가치가 있을까 떨려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개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반인들은? 근데 다행히 저는 직업이 이제 부동산 관련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워들은 게 많아요. 왜냐면 가면은 전문가들이랑 얘기하고 분양 소장 막 이런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는 가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쓰면서 정리를 하니까. 정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본 것들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공부라는 게 막 전 안타까우신 분들이 막 용어에 집착해, 막 무슨 용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요렇게 굴러가는구나라고 하면 그 용어 같은 게 어감으로 와닿아요. 내가 그 용어를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뭐 용어 사전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로 뛴 거지. 그때는 막 가서 현장에서 보고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요 여기 앉아서 맨날 이거 봤자 소용없어. 가서 직접 돈 번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먼저 보고 와서 페이퍼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감사한 거는 직업이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돈 번 사람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막 분양소장님들 막 이런 분들에게 막 귓동량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자에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돈을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막 저절로 막 공부가 돼. 막 밤을 새워. 저는 어떠냐면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투자가 최고의 공부라는 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막 미치겠는 거야. 가서 보면은 막 내가 이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 내가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막 주택수에 포함, 미포함 다 찾아보는 거야. 막 밤에 잠이 안 와. 찾아보고 이게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을 투자하면서 내가 직접 배우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성공했던 광명이었던 것 같아요. 광명 몇 구역입니까? 전 12구역을 샀었어요. 12구역을 사고 12구역 또 샀다. 두 개? 11구역. 11? 구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 모르는 구역, 막 이런데 막 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막 서울에 살아. 근데 저기 어디가 있는 부평에 잘 모르는데 돈에 맞춰서 가서 사면은 결국에 거기 안 오르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겠어? 왜 가격이 비싸겠어?
그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구역에 투자하면은 돈이 되더라고요. 지금 부평 재개발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입지가 좋은데 저평가돼 있고 얘가 고평가를 받을 건지를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의 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떨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보다 앞으로 내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0년 뒤에 여기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저게 문제가 돼서 어렵겠는데 까리해.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사람도 보면은 내가 나이가 있는데 모든 사람하고 나랑 잘 맞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약간 보면은 까리해. 약간 사기칠 것 같아. 까리해. 이런 사람은 약간 솔직히 약간 조심하게 되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요기 10개 중에 3, 4개는 좋은데 한두 개가 마음에 너무 걸려.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런 건 누가 봐도 저렴해. 근데 소규모야. 막 난장판이야. 이런 거는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람이 불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바람이 한번 불었잖아. 상승장에는 근데 헷갈려. 오히려 하락장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거와 안 되는 곳에 구분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한데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막 동의서 받고 막 우리 구역 된다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걸 또 명확하게 잘 잡아서 과연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들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한 거지. 이게 내 남편감이구나, 연애할 감이구나, 아니면 썸을 탈 감이구나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썸 타는 거는 투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뭐하러 투자해? 썸만 탈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안 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뭐하러 시간 낭비해? 돈 낭비, 시간 낭비. 바람 불기 전에 산 것 같아. 바람 불기 전에 샀죠. 막 광명 막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광풍 되게 훨씬 이전에 그 샀죠. 전이었죠. 그 전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광명의 12구역을 얼마 주고 샀냐면 2억 얼마에 샀어요. 근데 얘를 등기등본을 딱 떼면 여러분 등기등본은 거의 이력서 같은 거잖아요. 딱 떼면 얘가 실거래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2억 얼마에 샀잖아. 그럼 10배를 주고 산 거잖아. 근데 얘를 훨씬 더 많은 가격에 피를 주고 팔고 나온 거지. 근데 입주는 안 했어요. 둘 다. 그래서 전에 털었어요. 왜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광명이 나는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평가되면서 고평가로 넘어갔는데 피가 좀 과하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광명이 대규모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실거주 할 거 아니고 전세에 놓을 건데 대량으로 공급이 들어오면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를 못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더 털어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저평가된 곳에 또 투자를 하자. 이게 결정적으로 이거네, 사실. 물론 입주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평가될 수 있지만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먹을 거 다 먹었잖아. 판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빨리 들어가서 후다닥 먹고 나오기도 하고. 약간 근데 그런, 그래도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죠. 내가 하락장이었으면 얘가 좀 상승하길 기다렸을 텐데 호가가 부르는 대로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명 그랬어요. 네. 맞아요. 내가 전화를 해요. 그럼 호가를 오늘 뭐 만약에 8억 5천에 불러. 그럼 내일 되면 얘가 8억 7천을 불러도 매수가 또 붙어. 그리고 나서 안 판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또 9억을 불러. 그러면 또 붙어. 또 그런 게 광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게 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의 욕심이 더 먹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더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매수세가 집중되고 하면 나는 이제 이거는 끝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판 시점이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개발은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형이 확정되기 직전이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가격이 안정이 돼.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피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30평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기대감. 기대 심리. 그래서 그때 이거 팔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난리도 아니에요. 아침마다 잠이 안 와요. 무슨 기사 어떻게 써? 기사 밤에 써놓고 아침에 막 새벽마다 전화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전화 한 통으로 매수하는 거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일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되게 지금 하고 계신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이거 신선하다, 이 질문. 사실 스트레스를요 많이 받아요. 정말. 왜냐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근데 겉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겨내는 거지. 그거를 스트레스 저도 받죠. 왜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말이 쉬워서 엔잡너지. 내가 여러 사람하고 일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체를 딱 갖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 하면 이 사람 스타일을 맞춰야 되고 각각의 다 다르잖아요. 내가 그 상사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저걸 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막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걸 막 불러. 그럼 내가 막 혼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냥 컨트롤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키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또 협상도 해야 돼. 이 사람이 해주는 거를 내가 10사람 엔잡 넣는데 10사람이 해주는 걸 다 들어주다 보면 내 몸이 배겨나요?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아니 재테크 해야지. 돈도 들어가야지. 내가 다주택자인데 구역도 많지. 얘네들 내 아이들이거든요. 내 아이들이라 불러요. 하나하나 다 소중한 아이들이야. 근데 하나하나 아이들이 다 순탄치가 않아. 그리고 나는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나랑 엮인 사람들도 너무 많아. 내가 집에서 혼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아무도 안 만나요. 집에 있는다.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죠. E 같잖아, E. 근데 MBTI. MBTI 중에서 E 같잖아요. 근데 외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혼자 좀 있어요. 왜냐면 좀 가만히 있고 싶어. 누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주변을 근데 되게 정적이에요, 저. 내가 뭐를 하지 않아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그냥 굉장히 정적인 음악을 듣고 정말 일상적인 거 해요. 그냥 사우나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위에서 그냥 산책을 한다던가 뭐 운동을 멀리 나가거나 액티비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되게 막 스님처럼 지낸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실제로 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엔잡러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체력적인 건 어떻게 되거든요. 한 만큼 돈 버니기 때문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데 이 감정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즐겁게 항상 일을 하시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웃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명랑쾌활하잖아요. 항상 그 촬영장에서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전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사우나에서 가끔 눈물을 한 방울씩 흘러.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대출이자가 얼마큼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사람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봐서 뭐 다주택자 뭐 엔잡러 하고 사실 일적으로나 아니면 재테크적으로 되게 감사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근데 벌인 일이니까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걸 견디는 이유는 명확해요. 내 아이들, 내가 투자한 것들이 분명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는 분명히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내 확신. 그리고 난 40, 50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40, 50대 보세요. 나 편안하게 사는 거 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성남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핫한 거네요. 핫한 데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을 좀 모아서 핫한 데를 가면은 리스크가 덜해요. 그런데 꼭 이상한 물건 사놓고서 돈 못 번대. 난 솔직히 이거는 좀 화나. 이상한 물건 찾아와요. 누가 하여튼 저기 뭐 인천에 어디 있고 뭐 인천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천 재개발이 사실 되게 힘들어. 근데 이런 이제 막 구역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소액 투자를 해서 돈이 있는 만큼 연결을 했대. 내가 뭐라고 부른 줄 알아? 왜 사셨어요? 이랬어. 지금 막 동의서를 받고 있대. 그럼 동의서 언제 다 받는데요? 이런 물건 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그리고 뭔가 여기에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게 과연 남편감인지 아닌지, 과연 내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물건도 그 눈을 보려면 좀 구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장 다닐 때 난 안타까운 분들이 가서 밥 먹고 와 그냥. 이 소풍 갔냐고. 임장에 왜 소풍을 가? 그거를 내가 진짜 살 것처럼 하는 거야. 임장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돈이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초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장을 해야지 가서 막 모여갖고 막 사진 찍고 막 소풍 가서 그런 임장하지 마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임장을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내가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관여도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집중해서 이걸 보고 아니야. 근데 내가 꼭 그걸 사라 말아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샀다가 묶이면 피눈물 나거든. 피눈물만 나? 진짜 자지러지지. 그렇죠. 부부싸움 나지. 그러니까 그만큼 관여도 높게 공부를 하라는 거야.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운이 생겨요. 그리고 재개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아줌마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수많은 진실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반대한다던가 아니면 뭐 추진위원장이 뭐가 뭐 엮여 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썰이. 그러면 그 지역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죠. 어떤 분들이 자꾸 나보고 5, 60대 아줌마 마인드래. 나랑 대화하면 60대 아줌마랑 대화하는 것 같아. 제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공인중개사 다니다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지금도 저기 있는 상가를 팔고 사실 서울로 진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가는 뭐예요? 성남에 이제 상가가 상가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팔고 지금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 되게 크지.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나오면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한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물건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많이 보죠.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초기 재개발. 그쵸. 사실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물건들을 사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사업시행 인가의 물건을 잘 안 사죠. 오히려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 전에 좀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나 시공사 선정만 딱 되면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입주까지 가더라도 맥스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아. 그것도 작다고요? 나 더 벌고 싶어. 조금 더 내가 분석을 잘 하고 공부하고 내가 확신 있게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2, 3억 정도 아낄 수 있잖아. 아니 2, 3억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내가 그때 조금 일찍 들어가면 그 자금이 덜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기자님은 조금 선진입을 해서 입지를 올리고 선진입을 하네. 그죠? 입지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리지. 근데 이상한 물건은 선진입을 하면 안 되지. 보통은 뭐 관리처분 인가 전후라든지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맞아요. 강의나 이런 네, 데서 그쵸.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강의할 때는 일반인 분들의 대상에 눈높이에 맞춘다면 저도 여기서 지금 세미나 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처 이후에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관처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안정적이죠. 이미 그 사업이 엎어질 확률이 없어요, 거의.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지인이야, 대표님하고. 그러면 내가 사업시행 인가에 이후에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전에 들어가야 돼. 안정적이야. 이거 돈을 좀 아껴야 돼. 왜냐면 내가 그 이후에 들어가면 최소 2, 3억은 더 줘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 2, 3억으로 딴 데 투자해야지. 뭐 그런 관점인 거죠. 주민공람 있을 때. 주민공람 있을 땐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민공람 할 때 물건이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 물건을 잡는다고 하면 괜찮죠. 사실 주민공람하고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에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재개발도 스타일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다 각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요새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신통기획 모아주택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좀 초기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쵸.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갭 투자도 왜 다 지역 고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개발도 다 달라서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해봤어. 내가 공부도 안 했어. 그럼 본인의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내가 나를 알아야 뭔가 내가 투자의 방식을 정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남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저기 사래. 그럼 가서 사. 근데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뭐 흔들려 중간에. 가다가 맞는 걸까요? 아닌 건가요? 어떤 분이 자꾸 커피 먹지. 이거 샀는데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게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걸 왜 사냐 그래. 차라리 사지 말아라. 현금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하고 들어가야 그거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산 구역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버텨. 그냥 넘겨. 누가 또 싸운대. 싸움 났구나. 뭐 비대위가 온대. 와라 이거야. 왜냐면 나는 이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큰 그림을 가져가니까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네. 그럼요. 그 정도는 가지고 내 돈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 소중한 돈인데 얼마나 벌기 힘들어요. 재개발은
이 분위기에 조금 많이 휩쓸리지 휩쓸리지 하죠.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문제였던 게 작년에는 막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막 안 될 구역도 바람이 부는 거야. 아시잖아. 안 돼. 저기가 되겠어. 지금 여긴 종상향을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인데 바람이 불어서 된대. 왜 되냐고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된대. 왜 된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어. 한번 주위 사람이 된다고 했대. 그래서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근데 꼭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언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나의 생각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왜 투자를 하냐 이거야. 물려보면 피눈물 나요. 그거 진짜 팔지도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미치거든. 그래서 본인이 그 정도의 확신, 그리고 나는 입지적인 거는 앞으로 무조건 승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입지는 꼭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 입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사업성. 과연 이게 했을 때 사업이 잘 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시에서 좀 적극적인지 봐야 돼. 주민들이 좀 잘 합산이 돼도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도 시에서 이게 승인을 안 해주면은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하고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세 개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상승장에서는 왜냐면 내 집에 가격이 막 오르잖아. 너무 신나잖아. 그래서 막 동의서 막 제출하고 막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하락기에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 진짜 많이 싸워. 단톡방에 불이 나. 왜 싸우지? 모르겠어요. 무슨 희한해.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란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갑자기 뭐 구역에 추가 편입을 해야겠느니 막 이런 얘기부터 아니 잘 가고 있는 사업에 왜 추가 편입을 해? 그리고 또 막 이제 정비업체가 붙으면 꼬득이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막 솔깃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공이 많더라고. 하락장에서는. 근데 흔들리진 않아. 왜냐면 얘는 그래도 사업을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손해보진 않겠구나.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 뭐 노후도라던가 이런 거가 충족이 돼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라고 해. 근데 그 언젠가라는 게 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됐어. 얘는 지금 안 돼. 근데 그게 된다고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 왜 투자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대.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될 거래. 그래서 내가 주소가 어딘데요? 찍어볼게요. 그래서 찍어봤어. 근데 일반 아파트야. 근데 재건축이 된대. 근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30년이잖아요. 근데 아직 15년밖에 안 됐어. 그냥 기축이네. 일반 기축. 그냥 구축 아파트야. 근데 재건축 아파트래. 그래서 내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었대. 아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30년이라는 공부도 안 하고 이걸 투자하는 게 내 돈을 여기다가 몇 억씩 박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참 본인이 본인 걸 투자를 하면서 그 정도 공부와 관여도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유튜브에서 뭔가 말 뻔드르르하게 하고 뭔가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뭔가 노후도고 뭐고 뭐 용적률 뭐 다 충족되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왠지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가서 덥석덥석 사는 거죠. 꼭 이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잘못된 구역을 선택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꼭 물려. 내가 너무 안타까우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 직장인에서 엔잡러가 돼서 수익을 뭐 5배, 6배 이상 버는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원동력을 일으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열심히 한다면 누구든지 다주택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동생한테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한다 이런 생각으로 동생에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까 뭐 이런 마음. 동생한테 어떻게 하지? 어이. 어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맞아요. 광고 찍을 때는 그 일만 하니까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네. 저는 그게 기억에 남네요. 거의 뭐 한 500만 원 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까지 왔다. 네. 근 한 15년 네. 정도만에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자님보다 좀 나이가 어린
연배이신 분들은 이제 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아 저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투자를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